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2분기 어닝콜에 대한 분석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술에 대한 학습 정도로 재밌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7월 26일자에 장 마감 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가장 궁금한 건 과연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득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는 동안에도 조금씩 살펴봤는데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등을 많이 언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결과가 나오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테슬라는 2020년까지 어닝콜을 발표할 때 늘 수요일에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면서 어닝콜라는 일자를 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2021년부터는 변경되는 일자로 계속 어닝콜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닝 목표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2022년, 2023년의 EPS 예상치를 모두 올렸는데 그 이후로는 인상된 자동차 가격과 모델 Y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익이 증가한 덕분에 규제 크레딧 이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한계로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크레딧 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전기차 판매 비중이 기준에 미달한 회사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크레딧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준을 넘었고 남아 도는 규제 크레딧을 다른 내연기관 회사나 기관 등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파란색 박스는 규제 크레딧으로 워낙 금액도 크고 대부분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칸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이 283인 반면에 규제 크레딧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354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온실가스 관련된 크레딧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기차만 만들어서 판매한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 2분기까지 역시 규제 크레딧이 없으면 영업 손실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어닝콜부터는 규제 크레딧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이 없으면 마이너스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규제 크레딧이 감소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잘 되니 해당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이 뜻은 궁극적으로 본래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5월 6일에 쓰여진 걸로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 판매 감소는 미래의 수익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확인해본 재무제표에 따르면 규제 크레딧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미래의 수익성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동차 값이 인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이 많이 팔려 미래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생각입니다. 해당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테슬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익의 대부분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크레딧 판매에 의존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미국 크레딧법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판매 할당량에 도달하면 그 기업들은 규제 크레딧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테슬라는 그만큼 규제 크레딧을 더 많이 팔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규제 크레딧 수익 감소로 인해 테슬라의 미래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대신 답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은 $500씩 올라서 테슬라 차량이 정말 저렴했던 2월보다 세단은 $3,000, SUV는 $3,500가 더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왜 가격이 올랐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연기관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부족으로부터 테슬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값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V9 버전과 이전 버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레이더의 존재 유무입니다. 파란색 영역이 자동차의 레이더인데 거리를 잴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한 50m쯤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레이더를 활용해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해당 레이더를 통해 물체의 깊이 감각을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생김새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2019년에 테슬라 오토노미 데이 때 발표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들이 보일 것입니다. 해당 영역들은 레이더가 잡아내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육면체로 표시된 영역은 정말 순수하게 카메라 비전으로만 얻은 영상입니다. 조금 놀라웠던 점은 테슬라에서 학습을 시킬 때 레이더를 통해 얻은 거리를 비전 기술에 학습을 시켜 카메라로만으로도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위에서 바라본 뷰로 레이더가 바라본 물체와 컴퓨터 비전을 얻은 물체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물체의 깊이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로만 해당 물체의 사이즈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레이더는 빠지게 되고 8개의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카메라와 센서로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메인 카메라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6초 정도의 영상이 있으면 멀티뷰 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3D 영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방금 촬영한 6초를 활용해 3D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단순한 그 비디오 하나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3D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서로만 모든 세상을 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현해내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영상은 그린디 온이라는 분의 영상입니다. 하나는 카메라가 보는 3D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사람이 운전 중에 보는 세상입니다. 생각보다 카메라로 3D 포인트를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밝기를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데 밝을수록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m에서 62m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제약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D로 변환된 영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특이한 흰색 줄이 3D 영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습시킨 도중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서 잘못 학습된 경우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단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결과는 기존의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3D 영역에서 보이는 이상한 흰색선은 실제 영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학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당 흰색 선이 있다고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풋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피쉬아이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학습 데이터에 자동차의 열선이 들어간 채로 찍혀서 그렇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만 봐서는 대체 어느 구도로 저런 식으로 열선이 들어갔는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현재 보고 계신 사진에는 사람이 총 3명이 오른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진상에서는 사람들끼리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서로 거리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자율주행 기술로는 3명의 사람이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 하나의 물체로 인식해 같은 밝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3개의 물체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물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살펴보면
하나로 보였던 물체가 여러 개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기가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니 각자 다른 물체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문 중 하나는 라이다의 도움을 받아 학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21년 5월 20일에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테슬라는 라이다 센서로 유명한 루미나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사진처럼 테슬라 모델 Y 위에 라이다가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목발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 몰래 라이다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쓰이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이나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초록색은 자전거라는 물체, 그리고 분홍색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게 더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지 비교한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정답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정답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에서 라이더는커녕 레이더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라이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라이다를 상용시킬까라는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루미나와 손잡고 라이다를 활용하는 이 모습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려는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정확도를 따지자면 라이다가 아직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이다를 활용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이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슬라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정답지를 만들어 두고 컴퓨터 비전의 기술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접해 있는 사람을 분리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질 테고 그 말은 즉 정말 자율주행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V9 릴리즈를 보면서 2019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8개의 카메라만 쓰일 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레이더 정도는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정말 조만간에 자율주행 3단계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